안녕하세요. 박찬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트리온 그룹주 HLB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시작.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과 기아차,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넷마블, 삼성전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급등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은 3056.5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플러스 2.70%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56.92포인트이고요. 플러스 3.04포인트, 04%를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그 코스피 시장은 2.7%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3%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세를 펼쳤고 또 개인이 반대로 오늘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6,88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1,32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3,690억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이 1,708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또 한 가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무려 7,813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고요.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5,257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략이 누가 이겼냐, 누가 잘했냐 이 전략보다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3,000포인트를 지켰다는 부분, 네, 그래서 위험은 피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9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5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폭락장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올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비교해서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꼭 봐야 될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주말 동안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올려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했다는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셀트리온 그룹주와 HLB가 급등했을까? 이거는 한국판 게임스타 그룹, 그러니까 한국판 게임스타 종목으로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HLB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1월 한국 수출 관련돼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두 자릿수 증가세가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중국 인민은행이 98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지수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현대차, 기아차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특히 기아차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일단 수출 실력과 내수 판매 관련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HLB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아침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좀 적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특히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한국판 게임스탑주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외국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의 매수에도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14% 상승하는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60%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모처럼 75만 6천 주 이상을 샀고요. 그리고 기관도 27만 9천여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은 자,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일단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생산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시밀러를 해외에 재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일단 그 2021년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이슈가 아직도 살아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이게 이미 임상 3상을 이미 착수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뉴스에 어느 정도 나왔죠.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2월 초 중반에 조건부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그 자문기관과 그 다음에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 그 레키로나주,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결국에는 이제 시판 허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멘텀이 일단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에부비의 그 휴미라가 전 세계 1위 처방 의약품이면서 자가 면역 치료제죠.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CT-P17, 이게 유럽 의약품청인 EMA의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 2021년에는 유럽 출시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CT-P17이 유럽 그 판매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실적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이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혈액암 치료제고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죠. 미국 출시 11개월 만에 그 처방 시장의 점유율 2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우선 처방 의약품으로 등재돼서 투룩시마의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허주마는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헙센틴의 바이오시밀러죠. 이 허주마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시장 점유율은 일본에서 39%를 차지하면서 이 허주마의 가능성이 일단은 내비쳐지게 되었는데요. 또 한 가지, 램시마 SC의 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램시마 SC 제형이 오늘 뉴스 한번 이게 간단히 보면은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자, 레키노나주, 오늘 이번에 2월 5일에 허가 최종 결정이 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캐나다에서 이번에 자, 셀트리온 게임스톱 대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에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램시마 SC 제형이 캐나다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제형의 매출도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판 게임스탑 관련주로 셀트리온과 HLB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1개월 1월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고요.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바이오 제약 쪽에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게임스탑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를 많이 쳤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해외에서 시작된 그 게임스탑의 개미 열풍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 순풍으로 바뀌어서 잘 유지가 돼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
그리고 HLB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좋은 결과를 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진심으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네, 뭐 시젠부터 해서 HLB 그리고 펄 오비스까지 뭐 알테오젠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바닥권에서 7.4% 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넥신까지 오늘 올라줬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 간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이 급락장의 그 원인이 좀 있었죠. 네, 급락장의 원인이 일단은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서 백신 기대가 축소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주식 과열로 인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축소했던 부분, 그 다음에 미국 게임스탑 쇼트 스퀴즈로 인해서 이 헤지 펀드들이 이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흥국 시장의 주식들을 과도하게 매도한 부분,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했는데 오늘은 흐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실망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이 우려감이 오늘 한 번에 해소되면서 일단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재돌파했다는 부분. 자,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 하단을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하단 부분이 9천 아니 하단 부분이 네, 하단 부분 딱 봤을 때 2964포인트 이 부분이 이탈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지켜졌고요. 3000포인트 재돌파가 중요하다고, 재탈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3000포인트를 가뿐하게 재돌파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선물 쪽에서 봤을 때 이 400포인트 선물 지수 40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서 400포인트 지지하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네, 950포인트 탈환이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956포인트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 후 반등인데, 어떤 분들은 반등할 때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상승 흐름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100포인트, 코스피 시장에서는 3100포인트 탈환 여부, 3100포인트 재탈환한 이후에 그때 이제 방향성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950포인트 탈환했으니까 제가 보는 부분은 970포인트 부근, 네, 970에서 975포인트 재탈환 여부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자, HLB도 한번 보겠습니다. HLB도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약발을 못 받았어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게임스탑 때문에 놀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HLB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을 살펴보면은 먼저 현대차, 기아차, 네, 기아차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기아차는 1월 판매량도 굉장히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이것은 내수 호조하고 수출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개월째 브랜드 판매 1등하고 있는 이 카니발 아빠 차라고 하죠. 네, 카니발의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 판매가 기아차의 실적을 이끌었고, 그리고 또 이 주말 동안에 애플이 아직 그 애플카에 대한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지만, 만약에 애플이 현대차에 의뢰를 한다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런 얘기들이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일단은 현대차의 아우 브랜드로 계속해서 짓눌려 있었지만은 만약에 애플카를 OEM 방식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 기아차의 그 브랜드 인지도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카의 그 모멘텀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8만 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8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8만 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저번에 급등했던 83,400원을 잘 오늘 시가 부근에서 잘 지켰고 그 다음에 살짝 밀렸지만은 시가를 다시 탈환하고 오늘 9만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아차 같은 경우는 9만 원 탈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로 탈환을 했으니까요. 내일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인데요. 현대차가 오늘 SK 이노베이션과 이 배터리 공급 계약, 네, 이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자, SK 이노베이션이 현대차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출시된 아이오닉 5에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 LG 화학계에 납품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에서는 1차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납품을 한다고 하면서 이 현대차와 SK 이노베이션의 동맹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잔고가 3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GMP 플랫폼에 납품하는 수주량이 약 30조 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가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매체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승의 흐름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 유효했는데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4.15%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지지라인, 네, 금요일장에서 이탈을 했는데요. 이 지지라인이 제가 보니까 23만 5천 원, 6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23만 5천 원에서 6천 원을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오늘 23만 8,500원으로 23만 6천 원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도 일단 보유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꺾이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오늘 8만 원 이상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린다면은 8만 원 지지 여부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점이 8만 1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8만 3천 원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대 8만 1,000원에서 8만 3천 원 이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9만 원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탄을 116조 정도를 보유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핵심 기술 업체를 3년 내에 앞으로 인수를 할 건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성장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AMD에서 이 AMD 파운드리 쪽 수주도 오늘 삼성전자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AMD 한번 쳐 보시면요. 네, AMD 보시면 자.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MD에 대한 오늘 수주 이슈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넷마블 오늘 아침에 얘기해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려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도 이 무거운 종목이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지금 이슈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철강 자동차 부품 선박 그리고 플랜트 이런 쪽을 원래 무역하는 회사인데 오늘은 뭐 포스코 자회사가 구동 모터 코어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구동 모터 코어가 전기차하고 수소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쪽 매출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그 미얀마 가스전 이슈도 있고 또 식량 사업 관련해서 옥수수, 대두 곡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를 올렸던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자회사가 구동모터 코어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 굉장히 그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이 자회사 이름이 포스코 SPS예요. 이 포스코 SPS는 46년간 모터 코어를 생산해 왔는데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납품이 될 거라는 거죠. 2009년부터 납품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브랜드가 출시가 되면서 또 특히 전기차 판매 원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 코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렇는데 보시면은 오늘 급등하는 흐름에서 기관이 무려 1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넷마블을 하나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넷마블도 원래는 엄청 무거운 종목입니다.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 넷마블은 제가 저번에 12만 5천 원 부근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1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13만 9,500원입니다. 넷마블은 원래 좀 무거워요. 종목 자체가 좀 무겁지만은 오늘 한번 빅히트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 빅히트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빅히트의 지분을 19% 갖고 있는 넷마블이 시장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은 원칙적으로 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작 게임 이슈가 더욱더 이 뉴스나 시장에 많이 알려져야죠. 뭐 어디 지분 투자한 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신작 게임 이슈로 올라가는 게 넷마블한테는 좋은 겁니다. 일단 그 2020년 작년 11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2가 아직까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븐나이츠 2 첫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으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게임이 5개에서 6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토토로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 IP를 갖고 있는 제2의 나라 그 게임이 출시가 되고요. 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뭐 코에이의 지분 25% 가지고 있고 또 빅히트 아까 말씀드린 데 19%, NC소프트 8.8%, 카카오게임즈 뭐 등등 이 여러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상장을 했고 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마블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자마자 6% 상승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박찬홍의 홍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과 또 시장을 정확히 읽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